안녕하십니까. 와이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지소미아를 연장했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문재인 정권이 왜 지소미아를 결국은 연장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압박 때문에 엄청난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소미아를 연장하게 됐는데 왜 연장을 하게 됐는지 그 막전 막후를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 지소미아 연장은 아베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완패를 한 거고요. 이 지소미아가 연장되었지만 앞으로도 강제징용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상당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날 오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파기 쪽이었습니다. 이 한일 간의 지소미아 종료일은 22일 날 청와대는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난 것 같이 그렇게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청와대는 한일 간의 지소미아 협정을 연장할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대세는 이미 지소미아 파기 쪽으로 흘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2일 날 오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파기로 방향을 이미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오전 대만 글로벌 웨이퍼스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이죠. 외국인 투자 기업인데요. MEMC 코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을 이긴다. 그 길을 한다. 이 의지를 밝혔죠. 그러니까 마치 지소미아 이후를 대비하는 듯 같은 그런 출정식 분위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20일 날 지소미아는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고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이 한일 간의 관계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지소미아가 파기되더라도 한미 간의 정보 공유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점검하고 또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점검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 비서관도요. 아베 신조 정부가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완전히 백기를 들라는 시기다. 진전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 체면을 좀 봐주는 듯한 조치만 취해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할 수 있다는 건데 일본이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하는 불만이 곁들여진 겁니다. 그뿐 아니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21일 날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 도입한 것이라 그러면서 정통성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한미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장해서 주장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크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이미 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지막 21일, 20일 이 두 날 사이에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펼쳤습니다. 지소미아 완료 하루 전 21일부터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셌는데요. 미국은 극비리에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불러가지고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의 대응, 이걸 이제 최종 통보했고요. 21일 날 밤, 미국 시간이니까 한국으로는 22일 날이죠.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강경화 외교부 장관한테 다시 한번 지소미아 파기를 할 경우 미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이 한국이 져야 된다. 이걸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일 간의 협력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결시켜가지고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장관이 이수혁 준비대사를 불러가지고 지소미아 파기 후에 한국이 져야 될 책임 등을 경고했고요. 또 미 국무부 설리반 부장관, 스틸 차관보를 일본으로 보내가지고 일본 NSC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가 연장될 수 있도록 일본도 한국에 명분을 좀 제공해 주라. 이걸 요청했다는 거죠. 이때부터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일본의 기류가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21일 날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가장 좋아할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지소미아 유지를 강조했고요. 미국 상원도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이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했고 20일 날 미국 시간인데요. 이걸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안보와 방어의 토대가 되는 중대한 군사정보 공유 합의라 그러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상대하는 데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가했을까요? 우리 신문이 다각도로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요. 우선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확정할 경우에는 즉각 강력한 수준의 문재인 정부 비판 성명을 낼 것이고, 둘째는 지소미아 파기가 주한미군에 대한 위협을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다 그러면 주한미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이제 주한미군 감축도 포함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일 공조를 통한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서 동아시아 안보 공백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져야 될 것이고, 네 번째로는 미국 정부는 그동안 유예해왔던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에 대해서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되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장이 있을 것이고, 한국이 우리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불어닥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압박이죠. 결국 청와대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무시무시한 압박에 결국은 22일 날 오후 2시에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죠. NSC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경고성 최후 통첩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NSC는 대통령이 거의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참석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회의 시작 1시간 30분 만에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결정한 거죠. 그리고 오후 4시 NSC의 결정사항을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에게 외교부를 통해서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처장이 오후 6시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 8월 23일 종료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세계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해서 WTO 세계 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소미아 종료라는 파국은 피했습니다만은 한일 간 대화에 따라서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별히 공식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면에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 조건부 연장 기한과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다는 의미라 그랬는데, 이건 8월 23일 종료를 통보한 외교문서의 효력을 22일부로 일시 중단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 문서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는 해석을 한 겁니다. 어찌되었건 일단 한국 정부 입장은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되고, 세계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철회되어야만 지소미아 연장이라든지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는 아직 완강합니다. 일본 경산성이라고 그러죠.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개별심사를 통해 허가하는 방침엔 어떤 변경도 없다. 뭐 그러니까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개별 품목 가운데 건전한 수출 실적 누적과 한국의 적절한 수출 관리 운용에 대해서 그 재검토의 검토가 가능해진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좀 복잡합니다만 이런 거죠. 불화수소 같은 거 이런 걸 빼고 다른 안전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건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국가로의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대응은, 일본의 태도는 별 변화가 없다. 이렇게 좀 냉랭한 겁니다. 한국 측의 적극적인 대응과는 달리 일본의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온도차는 한국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미일 연대는 극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한국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 이건 한마디로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도요, 22일 날 지소미아 종료 통보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일 3국이 연대를 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다 부장은 준비 단계인 과장급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3가지 품목에 대한 개별 심사 허가는 양국 협의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산성 관계자는 한국이 조건으로 내건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그룹 A,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리스트 국가죠. 이 그룹 A에 되돌리는 것을 전제로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발표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일본의 이런 대응은 이번 지소미아 연기 결정이 일본의 무역 제재하고는 별개로 한국 측이 미국의 압박에 의해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무역 제재하고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한일 간 실무회담을 통해서 논의해 가겠다. 뭐 이런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소미아가 연장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가장 큰 문제는 강제징용 이슈 문제인데요. 이 점이 한일 간 갈등을 푸는 첫 고리가 될 겁니다. 이 문제는 특히 한국 측이 먼저 이 강제징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만 일본도 수출 규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조치의 연계 문제에서 양국 간 확연한 차이가 돋보이는데요. 이건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다는 의미입니다만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지소미아하고 수출 관리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문제가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한일 양국은 앞으로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서 적극적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새 해법이 뭐냐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날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밝혔던 안인데요. 1+1+α 안입니다. 이건 뭐냐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과 일본 기업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대신 부담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희상 의장은 이 기금에 대해서 이 화해와 치유재단, 그러니까 위안부 재단에 잔액 60억 원도 포함시키겠다 이런 입장이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지난 20일 가오무라 다케오 이란 의원연맹 간사장을 통해서 1+1+α 안을 전달받았는데 아베 총리는 아직 무슨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건 조율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문제는 지소미아는 연장됐습니다만은 한미동맹은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번 지소미아 사태는 외교안보 정책의 불안한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미국은 대놓고 실망감을 표출했고요. 한미동맹의 균열은 사실상 심각했습니다. 특히 지소미아 파기를 통해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것, 또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지소미아 파기 문제로 미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김은 더 약해질 것이고 결국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에 있어서도 강력한 대응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연장 이후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이 논의될 겁니다만은 한일 정상회담도 이제 개최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지소미아 연장을 계기로 11월 말 내지 또 12월 초에 한일 정상회담을 별도로 개최하려고 준비를 했었죠. 한국 정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일본 측에다가 정상회담 문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12월 초쯤에 한일 간 정상이 뭐 서울이나 일본에서 만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서울에서 만나는 것은 뭐 아베 수상 쪽에서 완전히 거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으로 가서 사실상 정상회담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강제징용 문제를 실무회담에서 풀 수 있는 내용이 사실상 좀 아니고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 해지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 문제를 여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결국 열어봤자 12월 달에 중국 청두에서 열게 되죠.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 간에 아주 깊숙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거지만 중국 청두에서 있게 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만난다는 것은 의례적인 만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정상 간 만남 정도에 불과합니다. 의미 자체도 훨씬 축소가 되죠. 체면치레용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한일 간의 무역 분쟁도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간의 정상 만남에서 그 문제까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소미아 효력 재파기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일본하고 무역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소미아 파기를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대국민 홍보용이고요. 앞으로 더 이상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꺼낼 수는 없을 겁니다. 이미 미국이 이건 지소미아의 연장이 아니고 완전한 복원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시적 봉합이 아니고 완전히 다시 연장됐다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동결이라 그랬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지소미아 효력을 연장한 셈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소미아를 연장했는데 또다시 칼을 꺼내들기는 명분이 약할 겁니다. 한국 정부는 한때 뭐 3개월이다, 뭐 4개월이다, 뭐 이런 시한을 정해가지고 수출 규제 해제가 안 되면 다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죠.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뭐 120일밖에 안 남았다, 뭐 그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도 포기한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이 지소미아 연장은 문재인 정부의 완패입니다. 지소미아 연장 이후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22일 날 외교의 승리라고 그랬습니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데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만은 이 코미디 같은 평가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죠. 또 전날 이해찬 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 불가결한 건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전혀 다른 취지를 밝혔는데 하루 만에 이게 완전히 바뀌었죠. 특별히 민주당은 하루 전인 21일 날에요. 똑같이 이해식 대변인이 이런 발표를 했죠.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필수 불가항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일 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어서 유지해 왔지만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소미아가 필요하다, 또 한미동맹 중요하다, 뭐 이것이 외교의 승리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만에 뭐 입장이 180도 바뀐 민주당의 논평을 보면서 그저 할 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지소미아 연장은 문재인 정부의 패착이었고요. 아베 정부에 대해서 완전히 패배한 굴욕적 사건입니다. 청와대 권민정 대변인이 그랬죠. 지소미아 연장을 말하는 것 자체가
지소미아 파기를 논의했던 것이 신중치 못했다는 걸 자임하는 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재논의 자체를 거부했는데요. 결국은 문재인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했던 것이야말로 신중치 못한 외교의 자가당착이었음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했을 때부터 우리 정부가 원한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였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를 해가지고 일본 기업이 불화수소 같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종류를 우리 기업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 심사와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했었죠. 그런데 22일 날 지소미아 연장 이후에 한일 간의 협의 끝에 나온 방안은 수출 당국 간의 대화를 시작한다. 대화를 시작한다 이것뿐입니다. 뭐 풀어주는 것도 아니죠.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다 부장도 수출 규제 대상인 세계 품목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개별 심사를 통해서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얻어낸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무슨 외교의 승리라고 그런 뻥을 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지소미아 연장 이후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쓸데없는 돈키호테 칼을 문재인 정부가 꺼내들었다가 스스로 종료 결정을 유예를 했죠. 파국은 막았습니다만은 후유증은 큽니다. 이미 한미동맹 균열은 심각한 상태가 됐고요. 그 후유증을 아물도록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다시 한미일 협력 체제를 복원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지소미아 문제의 근본 원인조차 그저 일본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승리라는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신문이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한일 관계 악화의 출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또 그러면서 군사정보 공유는 모순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집 피우고 있습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안 하면 다행일 텐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년 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또다시 반일 프레임을 들고 나설 경우에는 한일 간 관계 악화는 물론이고 뭐 불보듯 뻔하죠. 이 문제가 다시 한미동맹 위기로 번져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리 외교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국익을 좀 우선으로 뭐 이런 외교를 좀 할 수는 없을까요? 제발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한마디만 더요. 이번 반일 선동으로 일본이 받은 피해는 미미합니다만은 거의 모든 피해는 한국만 받았습니다. 이런 유치하고도 단세포적인 자해적 역주행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외교 안보 라인을 쇄신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암담합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은 결국 지소미아가 연장됐는데 왜 지소미아가 연장될 수밖에 없었는지 막전 막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겁먹은 거죠. 지소미아 연장은 아베 정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완패입니다. 지소미아 연장 이후에 강제징용 이슈가 완전한 해결로 가는 단초가 될 겁니다. 지소미아 연장은 됐지만 무너진 한미동맹을 다시 복원하는 거 정말 어려운 과제일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길길이 날뛰면서 일본이 뭐 실수했다, 뭐 잘못했다, 외교적인 과실을 범했다 이런 말 하지만 다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가 그래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봤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문파 빼고요.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